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아파트 값이 하반기에 더 상승한다고 보는 전문가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상승한 게 정부의 정책으로만 인해서 상승한 거면 정책이란 게 그 정도로 힘이 센가요? 정책 나오면 저럴지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자, 하반기에 상승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들의 의견은 뭐다?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 금리 인하를 만들면서 집값을 올릴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여기에 플러스 히트 공급 부족.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유명한 코러스죠. 어딜 가든 공급 부족 이야기를 꼭 하죠. 공급 부족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먼저 저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봅시다. 첫 번째, 기준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시중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떨어져 봐야 아주 소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오로지 집값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금리가 집값에 영향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지금 포지션을 바꿨는데 그런 사람들 믿고서 믿습니다,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똘추냐. 2021년에 금리 올라갔을 때 제가 금리 올라간 것 뿐만이 아니라 DSR 규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2022년에 금리 3% 이상 올라간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이야기한 게 금리 올라가는 거 그렇게 집값에 영향 주지 않는다.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락폭을 더 가속화시킬 수는 있지만 상승을 하락으로 돌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나왔냐면요. 금리 올리는 것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은 실물가치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누군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침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금리 올라가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악재인데 금리보다 DSR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 언제부터 내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고점이 2022년 10월이죠. 이때부터 추세적으로 내렸죠. 그 신고 기일이 30일이니까 이때는 아니더라도 11월, 12월쯤에 효과가 나왔어야 되죠. 근데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언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월, 4월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금리가 3월에 4.4까지 떨어졌어요. 얼마에서? 4.8에서. 시중금리가 0.4% 이상 떨어졌다는 소리는요. 기준금리 한 번 내린 이상 효과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거의 2번에 가까운 효과죠. 기준금리 2번 내린 효과가 나왔는데 왜 집값이 안 올라갔을까요? 그러면 왜 그 뒤에 금리 내려서 올라갔을까요? 오히려 금리 올릴 때도 집값 올라갔었죠. 왜 그랬어요? DSR을 풀어주니까. 그래서 금리 내릴 때는 효과가 없다가 DSR을 우회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니까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제 끝났어요? 9월에. 제일 심했던 게 7, 8월이었죠. 왜? 7, 8월에 50년 주담대까지 풀어줬으니까. 특례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담대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50년 주담대를 받았다.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9월에 50년 주담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특례 일반형 없애버렸죠. 우대형만 남기니까 그때부터 집값이 다시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9월에 보세요. 9월에서 10월 올리다가 그 뒤에 계속 내렸어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가 2월부터 풀리기 시작했죠. 2월부터 집값이 자극했죠. 근데 신생아 특례 왜 풀었는지 아세요? 트리거예요, 얘는. 신생아 특례가 집값을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산 거죠. 근데 신생아 특례가 막상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신생아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사죠. 근데 얘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트리거를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러면서 막상 제대로 깔아놓은 건 뭐예요? 23년 10월에 풀었던 디딤돌 버팀목. 소득 기준을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늘렸죠.
8,500만 원이 저소득층 지원 대상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는 대출을, 정책 대출을 내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8,500 정도 벌면 저소득층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대출을 풀어서 집값을 올려준 거예요. 하반기에 더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금리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내리더라도 대출 쪼이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리 내려간다. 자, 미국에서 B컷을 했는데요. 신한 우리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기준금리 내린다는데 금리 왜 올라가요? 코픽스 금리 떨어지는데 금리 왜 올라가요? 자금 조달 비용 떨어지는데 금리 왜 올라가요? 첫 번째는 관치로 눌러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4.82일 때 기준금리가 3%였어요.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3.51까지 8월 거 나왔네요. 3.51까지 떨어졌습니다. 3.5%인데 기준금리만큼 낸 거죠. 여긴 4.8%였고 1.3% 떨어졌어요. 기준금리 3번 인하한 것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나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금리 3번 내릴 때까지는 은행금리가 안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3번이 아니라 5번까지. 왜 5번까지인 줄 아세요? 3%대였으니까. 3.5%면 요만큼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한 1.8% 정도 눌러서 낮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5번까지는 금리 내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인 5번 정도 내린 금리다. 근데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금리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거예요. DSR도 우회해주지. 기준금리 3.5%인데 시중금리 한 2.25%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기준금리가 2.25까지라도 내려갈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내리더라도 그 금리까지 내려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안 터져서 집값 안 떨어진다. 금리 더럽게 안 내려갈 거예요. 대출은 계속 쪼을 거고. 경제 위기 터진다. 경제 위기 터졌는데 금리 막 내리고 대출 풀어준다고 해서 집값 올라간 적 있어요? 코로나2처럼 구조적인 위기가 아닐 때만 그랬지? 자, 그리고 지금 상승한 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만 상승한 거면 정책이라는 게 그 정도로 힘이 센가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엄청 많이 썼는데 얘가 집값을 막 올렸다고 하지만 누르는 정책을 썼는데 올라갔죠. 왜? 부동산 정책보다 금융 정책이 훨씬 더 세요. 근데 이 금융 정책을 집값이 올라갈 만큼 혹은 집값이 폭락시킬 만큼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쓰지는 못한다. 왜? 시장 개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죠. 민주주의고. 시장을 개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을 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건드렸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는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미국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거품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먼저 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막 올리는데 시중금리가 내려갔어요. 왜 그랬냐? 중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그때 다량 매수하면서 금리 못 올라가게 경제 공격을 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하는 행동은 뭐였냐? 그 시중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창용 총재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보다 독립성이 훨씬 떨어진다. 보세요. 요즘에 일개 의원들이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수장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진짜 예상 밖이죠. 어떤 미친 나라가 DSR, 바젤 3 DSR 다른 나라 2011년에서 2014년에 도입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한 5에서 10년 더 늦게 도입해가지고 2021년에나 도입하는 주제에 DSR을 풀어준다는 정책을 낼 것이라는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하겠냐. DSR이 뭐예요? 소득 대비 40%만 부채로 내라는 소리죠. 소득 대비 40%만 부채로 내는 것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데 이 이상을 내준다. 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안정은요, 집값으로 과잉 지출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주거 안정인데 집값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만드는 게 주거 안정이라고 말하는 국토부 장관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번에 국토 히로붐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 대책 그렇게 효과 없었어요. 보유세 막 완화하고 막 양도세 완화하고 그때 2022년에도 엄청 완화했는데 하나도 안 통하다가 금융 건드기 시작하면서 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정책 나오면 저럴지. 근데 문제는 23년, 24년에 너무 쌓았어. 너무 부채를 늘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예요? 이 부채를 늘리면서 이거 그냥 아무나 빌려주지 않죠?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것은 수요를 늘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도 MBS 같은 거 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만들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 대출을 통해 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영끌들을 만들어낸 거다. 못 살 사람들이 사도록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때 서브프라임들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준 게 CDS였죠. 우리나라도 HUG죠. 허그가 그 짓거리 하고 있다. 근데 CDS 또 한도가 있어요.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터지기 시작했는데 허그가 감당을 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버틴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4조 들어갔습니다. 전세자금 4조 터졌는데 4조 들어갔어요. 올해 7조 터지면 7조 넣을 거예요? 세스펑크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10조 터질걸요? 지금 해마다 3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계속 냅두면요, 한 2027년쯤에는요, 세금을 다 대비 변제로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추세라면. 거기에다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특히 DSR이 높은 부채가 높기 때문에 가계 흑자액이 떨어졌죠. 연체율이 올라가죠. 부실채권 올라갔죠. PF 문제 예상보다 2배 이상 커졌죠. 얼마나 얘가 보증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은행 자체 DSR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은행 자체 DSR을 강화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정책대출, 전세대출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내줄 수 있는 정책대출 한도가 있으면은 요거를 은행이 내지 않고 정부에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쓰는 건데 요거 2년 동안 35조 날려가지고 49조에서 지금 13.9조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할 거예요? 요거까지 써버리면 청약시장 청약 당첨됐다 내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못 돌려주는데 전세 DSR 전세 많이 내주면은 주담대를 그만큼 덜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책대출 많이 내주면은 전세나 주담대를 많이 내줄 수가 없게 됩니다. 5대 은행에서 이렇게 규제하기 시작하면요 내년에 다른 거 풀더라도 뭘로 올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정부에서 개별로 정책대출 및 전세 DSR 적용하는 거. 그런 거라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23년, 24년처럼 센 게 나올 수가 없다. 23년이 24년보다 센 정책이 나왔고 24년엔 그게 약화된 거고 25년에 은행 것까지 DSR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못 빌려주고 여기서 못 빌려주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보다는 아마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주담대 일반 주담대를 확 줄일 수 있으면은 특수한 사람들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어긋나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면은 일반 수요들 못 들어오고 특수 수요들만 들어오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이번에 신세 같은 게 봤잖아요. 디딤돌 버팀목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지 신세 같은 게는 7조밖에 안 늘어났어요. 올해 내내.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저거를 깨부시면서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